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지금은 새벽 2시 반이고요. 이게 라이브 방송 하고 나니까 어 제가 밤늦게 이렇게 방송하면 항상 바로 잠을 못 자요. 약간 텐션이 올라오면은 잠을 바로 못 자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수면이 좀 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면이 꼬일 때마다 이렇게 좀 바보가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뭐 이럴 때는 뭐 하루 이틀 조금 다시 맞추면 될 것 같긴 해요. 대신 중요한 건 이제 방송을 좀 하면 안 되겠다. 아방은 최대한 하지 말자. 해도 짧게 하자. 그래야지 좀 수면 리듬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삶이 되게 좋을 때는 좋을 때는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이 확실할 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상이 꼭 뭐 돈도 당연히 좋은데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이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게 좋아. 그러면 이제 잘 보이고 싶고 그렇잖아요. 함께 있는 시간도 즐겁고 마치 학교 학창 시절에 이제 뭐 좋아하는 친구가 같은 반에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좋을 거고, 그런 보상도 있고, 또 다른 보상은 성과물을 봤을 때 얻는 그 보상도 큰 것 같고, 내가 만든 거에 대한 성취감. 근데 이제 최악은 뭐냐면은 내가 만든 거가 쓸모 없어질 때, 그때가 정말 뼈 아픈 것 같아요. 돈을 못 받는 것도 괴로운데 쓸모가 없게 될 때도 참 괴로운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생에 그런 일들이 좀 많았죠. 그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리고 꼭 그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이게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보다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상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못하지 않아서 힘든 상황이 와도 자꾸 본인들의 지혜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야 그거 하지 말고 딴 거 해 막 이런 식인 거죠. 그거 하지 말고 딴 거 해, 딴 게 더 좋아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좀 재밌죠. 왜냐면 그분들 평생 번 돈이 제 계약 한 건만도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황당하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욕이 생기는 거는 정말 막연한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라이브 때 만들고 있는 그 코코아라는 서비스도 그렇고, 제가 만드는 여러 서비스들은
전부 다 고객이 있을 거잖아요. 코코아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 그런 서비스 말고 다른 형태, 약간 B2B 같은 그런 서비스, 기업용 서비스는 좀 더 폐쇄성이 있는 서비스인데, 근데 그게 잘 작동돼서 우리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고, 그러면 그 돈으로 우리 함께하는 분들, 임원들, 직원들, 투자자들 다 돈 가져가고, 그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아마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되겠죠. 저희 회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VC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VC라고 하는 거는 투자를 하고 투자된 성과를 나누어주고 이걸 잘 운영하면 점점점 더 큰 자산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돈을 더 불려줬다. 그러면 당연히 엄청 고맙겠죠. 고맙고, 저 친구 정말 일 잘하네. 저 회사 일 잘하네. 그러면 더 신뢰관계도 생기고 서로한테 좋은 거니까. 저는 그냥 그런 순간들을 계속 바래온 것 같아요. 내가 이 제품을 완성해서 그냥 내가 보상을 얻는 것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제품이 많은 사람들한테 쓰였을 때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생각이, 제가 에어데스크를 만들었을 때 그걸 서비스 종료를 한다고 하니까 되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객관적으로 많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면 연락을 온 분들이 뭐 다 합쳐봐야 한 10명도 안 됐긴 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몇천 명이 계속 쓰던 서비스였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렇게 많은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뭐 업데이트나 뭐 이런 저런 걸 다 해도 아무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충분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고, 다들 쓰는 분들은.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이미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에 더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거를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훈수를 두는 사람도 많았죠.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다 이미 제가 해봤던 건데. 근데 그렇게 이제 만족한 사람들도 많았고 평가도 좋았고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저한테는 보상이 없었어요. 제 서비스를 좋다고 한 사람들 중에서 기꺼이 뭐 후원을 해준 사람도 없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몇천 원 되지도 않는 그 서비스, 그런 거를 쓰는 사람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그건 상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상품성으로서는 그렇게 완성도가 낮았던 거죠. 제품은 뭐 괜찮을 수 있지만 이 장사를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꿈꾸던 어떤 모습에는 가까이 갔지만 이 제품은 정작 제 삶은 되게 괴롭혔던 제품이에요. 근데 살면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보면서 이걸 좀 넘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도 받으면서 동시에 나도 이 일을 통해서 충분한 보상을 좀 얻고 싶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우리 팀원들 또는 우리 회사가 점점 더 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될 수 있을 만큼 큰 수익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래서 재밌게도 돈이 필요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사람들한테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하고 제 마음 같아서 이거는 무료로 해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무료로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더 멀리 본다면 더 이 제품이 사랑받고 오랫동안 더 발전하려면은 내가 이걸 만드는 사람들도 보상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내 눈에 이거 뭐 무료로 해도 되겠네?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가격 정책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오묘한 건데 상품을 만들 때도 그렇고 회사를 운영할 때도 똑같더라고요. 회사를 운영할 때도 직원들한테 최대한 잘 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잘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진심을 많이 알아준 것 같아요. 제 직원들이. 너무 고맙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실수했던 건 뭐냐면, 좀 더 쥐어짜내지 못했다는 거. 기업 문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기업 문화를 만들지 못했고, 돈도 잘 만들지 못했고, 직원들을 통해서. 그게 결국은 사업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직원을 채용하던 그것도 사업가가 선택한 거고, 사장이 선택한 거고, 그리고 뽑은 직원을 이용해서, 잘 활용해서 회사에 최대한 많은 이윤을 만들어내게끔 관리하고, 뽑아낼 건 뽑아내고, 때로는 뭐 스트레스를 줘야 될 수도 있겠죠. 영리하게, 지혜롭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련함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노련함이 없었던 거예요. 노련함이 없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회사를 잘 운영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게 좀 이제 와서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한때는 탓을 많이 했어요. 그냥 직원들 탓을 하고 싶은 때도 많았고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좀 못했던 거는 직원들이 일을 잘 못해도 그 비는 것을 내가 채워놓으면서 어쨌든 성장시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어요. 이걸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던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제품을 사람들이 구매는 하진 않고 그냥 무료 버전만 쓰는데 그래 뭐 무료 버전 써주는 것도 감지덕지하지 하면서 그냥 내 자신은 월급도 없이 그냥 계속 개발만 하던 에어데스크 시절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회사 운영할 때도 그렇고 옛날에 할 때도 그렇고 더 영리하게 더 지혜롭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숙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그런 일련의 경험들을 쭉 하고 나니까 모든 게 이제 좀 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뽑는 것도, 그리고 그 사람을 뽑았으면은 최대한 잘 활용해가지고 이 친구도 이 회사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게끔, 본인이 얼만큼 기여하는지는 본인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 회사에서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면은 본인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이 회사에 정말로 돈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보람, 내가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람들이 쌓여서 다 그게 보상이 되는 건데, 네, 그런 구조를 잘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으로 좀 넘어오면은 이게 이게 사장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좀 단순한 실수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되게 많은 생각을 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야 라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근데 그 결론이 사실은 어, 회사가 건강하게 이윤을 창출하면서 지속 가능하지는 못했던 방법을 제 자신은 이거는 옳은 방법이야, 이거는 창업가가 가야 할 길이야 라고 약간 미흡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딴에는 나름 이 정도 역경은 뭐 겪어야지 하면서 한 건데, 정작 역경을 견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경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기업이든 성공하기 위해선 이 대표가 정말로 중요하긴 한데, 그 대표만큼 중요한 게 대표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참모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니면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정말 이 직원들로는 회사의 이윤을 만들 수 없다, 우리의 그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 이거는 뭐 이 친구들의 능력 부족도 물론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관리 능력이 없는 건 회사의 능력 부족인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축구 선수를 데려와도 감독이 관리를 잘 못하면은 축구 경기에서 승리를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였죠. 근데 만약에 선수들이 실력도 적은 편이면은 감독은 더 중요한 일들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리면서까지도 살려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악 물고 권고사직 뭐 절반씩 막 때려버리면서 비상 운영하던지. 저부터가 잘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다면은 아마 되게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저희 회사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분기점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분기점이 되는 시점에 제가 직원들을 자르지 않고 그냥 한번 버텨보냐, 리스크를 감당하냐라는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절반 가까이를 줄였어야 됐다. 아니, 절반보다 어쩌면 더 줄이고 자르내고 그 남은 인원들로 밤샘을 해가면서라도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냈더라면, 그러면 잘 해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인 거죠.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이런 그 결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장들은 어느 정도 고집은 있어야 돼요. 막 너무 막 팔랑귀처럼 움직이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신중하게 내린 결론도 틀릴 수 있었다. 지나고 나서 보면 틀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정말 뼈아픈 실책인 것 같아요. 이게 전쟁으로 비유하면은 그 책사들이 있잖아요. 전략, 그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책사들. 그 책사들의 명령 하나하나에 따라서 병사들의 목숨은 그냥 파리처럼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도 거의 안 죽고도 승리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근데 회사의 명운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냉정하게 때로는 도려낼 건 도려내야 되는 거고, 나를 썩게 하는 거는 도려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떨 때는 죽기 살기로 또 뛰어야 되고, 모든 구성원들이 괴로움을 겪겠지만 어쩔 때는 그런 순간도 있어야 되고, 이 욕먹을 각오를 하는 거죠. 미워질 각오, 미움받을 각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구성원 모두에게나 나 자신에게나 이 회사한테나 그게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역경을 거쳐서 완성된 팀과 완성된 회사가 몇 년 동안 점점점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을 겪고 나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큰 보상이거든요. 그 구성원들과 제 자신과 이 회사가 아주 탄탄한 기반을 함께 만들어간 거고, 그럼 그 구성원도 본인이 기여한 곳이고 본인이 개국공신으로서 함께 했던 거고, 거기에서 얻는 또 보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신적 보상인 거죠. 저는 종종 영상에서 기쁨보다 슬픔이 좋다라고 얘기하곤 했는데, 그거는 스스로한테만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왔어요. 내 자신한테만. 타인한테 그걸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타인한테 기쁨을 주는 건 좋은 거고, 타인한테 슬픔을 주는 건 좀 나쁜 거고. 근데 이제 와서 보면은 때로는 슬프고 괴롭고 힘든 거를 줘야만 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를 위해서 그게 옳은 선택이 되기도 하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훈육을 할 때 잘못을 하면 또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정신을 차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에도 회초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요즘 꿈꾸는 그 회사라는 조직, 그리고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그런 회사 또는 스타트업에서는 회초리라는 개념이 부재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래서 최대한 감싸려고 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품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필요했던 건 품는 게 아니라, 잘라내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 순간엔 좀 아플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런 꿈을 꿔요. 언젠가 내가 꿈꾸는 제품들과 그것들이 완성됐을 때 우리가 즐거운 순간들. 그러기 때문에 또 즐겁게 제품을 만듭니다. 당장 제가 만드는 코코아나 아니면 뭐 다른 서비스들 전부 다 똑같아요. 저는 그 서비스가 완성됐을 때 저에 대해서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제 제품을 쓰는 분들이 저를 알 필요도 전혀 없고, 그냥 야 이거 괜찮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했다는 그 뿌듯함. 그걸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다.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뭐 베풀 수 있다. 이거면 정말로 너무 충분한 것 같아요. 그거를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동기부여예요, 저한테. 그래서 혹시라도 아마도 동기부여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저에게 있어서 동기부여는 완성된 모습을 꿈꾸는 시간이 있으면 동기부여가 다 됩니다. 그냥 지치고 힘들면은 내가 꿈꾸는 미래를 그냥 하나하나 떠올려 봐요. 이게 완성됐을 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켜서 이 서비스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컴퓨터를 켜서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쓴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혜택을 얻고 뭐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한테 투자한 사람은, 저희 회사는 또 VC니까 그런 고객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들, 그리고 나의 파트너들, 직원들, 투자자들이 기뻐하는 모습, 그거를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힘이 나요. 내가 지금 만드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일이다. 물론 그 사람들은 아직 본인이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게 세상에 나오고 나면은 써보고 야 이거 정말 좋네 라고 느낀다면, 그러면 저는 미래를 예측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걸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동기부여는 그런 게 돼요. 예전부터 항상 그랬어요. 학창 시절에도 공부하다가 힘들면은 보통 이제 엎드려서 자잖아요. 근데 저는 엎드려서 상상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그리고 뭐 축하받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또 힘이 나더라고요. 수능을 끝나고 가채점을 할 때 막 환호하고 그 모습을 상상한 거예요. 어차피 마주할 미래잖아요. 수능을 보고 가채점 같은 걸 다 할 텐데.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일까? 막 즐거울까? 아니면은 좀 더 열심히 할 걸 후회를 할까?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은 힘이 났던 거죠.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살고 있고, 그래서 또 지금도 이제 새벽 3시가 지나는 시점이라 잠에서 잠들고 나서 깨어나면 또 열심히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그 묘한 행복감이 있어요. 이게 정말로 모두한테 주어진 그런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힘들게 왔고, 힘들게 왔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었고요. 조금 딴 얘기긴 한데 그 생각이 드네요. 제가 공부 방법을 전혀 몰랐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그냥 물어봤어요. 선생님, 공부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공부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몇 등을 하면은, 저희는 이제 공부를 못하는 반과 잘하는 반이 있었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반은 몇 등쯤 해야 갈 수 있습니까? 막 그런 거. 그걸 그냥 선생님들 찾아가서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고1 때.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좋게 보였나 봐요, 선생님들로네요. 그래서 참 많이 가르쳐 주셨고, 선생님들 각자의 의견을,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좋게 봐주시니까 저를 또 믿어주시고, 그 믿음을 받고 나니까 그것 또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내가 성적을 또 잘 올리면 선생님을 항상 물어봤거든요, 저한테. 한상훈 요번에 몇 점 맞았어? 이래요. 요번에 몇 점 맞았어? 그럼 제가 이제 몇 점 맞았습니다, 딱 그러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4월달 이후에 이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성적이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무조건 올랐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즐거워하시고, 열심히 하니까, 잘 배우려고 하니까 또 좋아하셨고, 이게 선순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선순환이라는 게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그런 보상, 눈으로 보이는 거랑 또 이런 사람한테서 얻는 보상들, 그게 잘만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되게 인생은 행복하고 빛나는 것 같고, 그게 잘 안 돌아가고 멈춘 것처럼 삐걱거리고 아니면 계속 헛바퀴만 돌고 그러면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지난 몇 년간이었고, 헛바퀴 돌던 시기, 나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헛바퀴만 돌았으니까. 여러분들 삶에도 그런 헛바퀴 돌지 않고 이렇게 쭉쭉쭉쭉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노력하면은 한 바퀴 자전거를 밟으면 쭉쭉 그냥 그만큼씩 나아갈 수 있게끔 가속도 받아서 그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